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우디에서 새롭게 출시한 100% 순수 전기차 컴팩트 SUV 모델 Q4 e-tron 프리미엄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옵션,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아우디 Q4 e-tron은 출시되기 전부터 엄청난 인기와 관심을 얻었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시가 되고 난 후에는 그 인기가 조금 많이 사그라들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끔 책정이 되었고, 두 번째 이유는 옵션 사양에 있어서 생각보다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옵션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우디 Q4 e-tron 프리미엄 모델에 어떤 옵션들이 적용되었고 어떤 옵션들이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아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Q4 e-tron의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4 e-tron을 딱 보면 와, 예쁘다, 정말 아우디다운 전기차다 라는 느낌이 확 들게 됩니다.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조금 못생긴 차들을 내놓는 브랜드들도 요즘 간간히 있잖아요. 그런데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대에 와서도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와 시그니처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는 이 싱글 프레임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전기차에서는 보통 라디에이터 그릴을 다들 없애는 추세인데, 아우디는 내연기관 모델들에서도 이제 심볼로 자리 잡았던 싱글 프레임 라디에이터 그릴을 그대로 전기차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Q4 e-tron 같은 경우에는 개조형 전기차가 아닌 전기차 전용 플랫폼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의 MEB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Q4 e-tron은 얼핏 보면 개조형 전기차처럼 내연기관과 큰 차이가 없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전기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국산 전기차들을 보면 내연기관 모델과 확연하게 다른 디자인으로 인해서 약간 처음 봤을 땐 어색하다, 이질감을 느끼기도 했었는데, Q4 e-tron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든 전기차임에도 내연기관 모델과 큰 차이가 안 느껴지게끔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시각적으로 좀 편안함, 안정감을 느끼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릴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릴은 모두 다 막혀 있습니다. 뚫려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릴은 모두 다 막혀 있게 되고 아우디 로고가 멋지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은 뚫려 있어요. 하단 부분은 배터리 냉각을 위해서 뚫려 있게 되고 감지 센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 앞에 전방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위치인데 프리미엄 모델임에도 서라운드 카메라가 아니라 후방 카메라만 적용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 부분 프리미엄 모델임에도 서라운드 카메라가 미적용되었다는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예요. 아우디 Q4 e-tron은 기본 컴포트 모델과 프리미엄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인데요. 6,670만 원 모델이고요. 컴포트 모델과 약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전면부에서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프리미엄 모델은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어서 여기 하단 범퍼 디자인이 완전히 다릅니다. 훨씬 더 스포티하게 적용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컴포트 모델은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아니어서 다이나믹 시퀀셜 헤드라이트가 적용됩니다. 프리미엄 모델에서만 이렇게 드르륵 순차적으로 점등이 되는 다이나믹 시퀀셜 헤드라이트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전면부에 이어서 아우디 Q4 e-tron의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컴팩트 SUV답게 크기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전고도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휠하우스 부분도 꽤나 넓게 되어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 컴포트 모델은 19인치, 프리미엄 모델은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에서는 S라인 배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전용 MEB 플랫폼을 사용했음에도 최근에 다른 브랜드들은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쓰는데 기존의 내연기관과 동일한 도어 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기에는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딱 봤을 때 전기차지만 내연기관 모델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서도 S라인답게 조금 더 머슬낸 부분이고요. 그리고 Q4 e-tron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바디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스탠다드 타입이고, 스포트백이라고 해서 여기를 좀 더 쿠페처럼 날렵하게, 마치 GLC와 GLC 쿠페처럼 이렇게 두 가지 바디 타입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모델이어서 좀 더 헤드룸 공간과 트렁크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스포트백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플랫폼에 똑같은 모터지만 그 차량은 보조금을
50%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의 경우 이 차량보다 한 체급 위에 있는 이트론 모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단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좌우를 쭉 있는 테일램프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테일램프 역시나 다이나믹 시퀀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드르륵 방향신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트론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S라인 패키지가 적용된 만큼 디퓨저는 컴포트 모델보다 조금 더 과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핀을 통해서 미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능적인 부분까지도 만족시키는 후면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는 여기 안쪽에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개방이 가능합니다. 전동 트렁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뒷좌석은 4:2:4 비율로 이렇게 3분할로 폴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백색 등 적용되어 있고, 여기 후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아래도 전기차임에도 꽤나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꽤나 깊어요. 한 뼘 정도 되는 지금 깊이감을 가지고 있고, 이 옆에도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잘 사용하면, 운동화를 이렇게 넣어 놓는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들도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폴딩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에서는 불가능하고 뒷좌석에서만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트렁크만 닫고요. 이 자물쇠 버튼은 트렁크가 닫히면서 모든 도어까지도 다 잠글 수가 있어요. 네, 트렁크를 닫고 이번에는 운전석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어 방식은 일반 내연기관 차들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큰 이질감 없이 이렇게 열 수가 있고, 그리고 도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묵직해요. 현대 기아 전기차들 타보면 도어가 되게 가볍거든요. 근데 아우디 지금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도어가 제가 열기에도 되게 묵직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우디 Q4 이트론 운전석에 앉아봤습니다. 일단 아우디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스타트 버튼을 통해서 전원을 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서 전원을 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왼쪽 도어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상단부에는 도어를 잠그고 여는 버튼, 도어 캐치는 조금 위쪽에 제공이 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써놨고, 그리고 SUV 모델답게 사이드미러 크기가 꽤나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각지대를 좀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사각지대 어시스트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 따로 이중 접합 차음 유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는 사이드미러 방향 조절하고 4개의 오토 윈도우 차일드락 버튼도 제공되고 있고요. 이 도어 손잡이 부분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밑에가 뚫려 있어서 물건을 넣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잡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여기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게 있습니다. 딱 물병을 넣으라고 마련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SUV답게 수납 공간을 넉넉히 제공하고 있고, 요 밑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뚫려 있긴 하지만 여기와 여기 수납 공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트렁크 버튼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에서는 헤드라이트와 안개등과 관련된 버튼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살짝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정보를 한눈에 제공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폭스바겐 ID4와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주행 가능한 거리 298km 주행 가능하다고 나오고, 이 오른쪽에 67%가 현재 충전되어 있는 양입니다. 그 현재 P단에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져 있고요. 여기서도 298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라디오 주파수부터 시작해서 여기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 통해서 이 메뉴를 또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메뉴 구성을 상당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아우디 Q4 이트론이 가진 장점 중 하나예요. 계기판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편에서는 열선 핸들 버튼을 시작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이 제공이 되는데, 이 차량은 프리미엄 모델이라서 열선 핸들이 적용이 되고, 컴포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열선 핸들이 미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요즘 열선 핸들이 없는 차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레이 같은 경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인데, 컴포트 모델에서는 열선 핸들이 빠진다라고 합니다. 이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이어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아우디 로고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서 보던 그 로고와 완전히 디자인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4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제네시스 느낌이 나는 그런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은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D컷은 아닌데 요 끝부분이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게 좀 특이한 부분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매끈한 건 아니고 여기가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잡았을 때 소재라든지 그립감은 좋은 편이에요. 이렇게 잡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잡기에도 별로 두툼하지 않아요. 벤츠의 스티어링 휠, BMW의 스티어링 휠보다는 확실히 아우디의 스티어링 휠이 조금 얇은 편입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뒤편에는 두 개의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는 당연히 방향시등인데 이 끝부분을 누르면 이제 차선 유지 어시스트를 켜고 끌 수가 있는 버튼이고요. 이 밑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아우디 Q4 e-tron의 반절 주행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밀면 오프고요. 당겨서 이 셋을 누르면 바로 반절 주행이 시작이 되고,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앞차와 차간거리 넓히고 좁힐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리미트 버튼이에요. 최고 속도 제한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속도 단위 같은 경우 이거 올렸을 때 1km씩 올라가진 않고 5km 단위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짧게 올리면 5, 쭉 올리면 10km씩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이걸 내려서 위, 아래, 그리고 앞, 뒤도 모두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올려서 세워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앞에가 되게 넓어요. 되게 깊습니다. 보통 여기가 되게 짧은 차들이 많은데 Q4 e-tron 같은 경우에는 저 끝에까지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독특하게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 엄청 큽니다. 이 소형 SUV에서 이 정도 사이즈를 만나보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트 모델은 아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데 프리미엄 모델은 이렇게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ID4에는 아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었는데 Q4 e-tron 프리미엄에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송풍구 디자인도 되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에서는 확실히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폭스바겐 ID4와 큰 차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들을 한번 볼게요. 메뉴 구성을 한번 보면, 그래서 넘겨보겠습니다. 차량에 많은 메뉴들이 있어서 드라이브 셀렉트 보면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가 있고, 여기 충전 효율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충전 효율을 보면 효율적인 주행 지원, 회생제동 끌 수도 있습니다. 주행거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끔 온도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가 16도, 20도 돼 있잖아요. 이걸 켜면 에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전기차답게 제공을 하고 있고, 조명 및 시야 볼까요? 그러면은 실내등,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도 여기서 모두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개별 설정까지 물론 가능하고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제공이 되고요. 하단에서는 공조 세팅 조절할 수 있는데요. 오토 좌우 온도 맞추는 싱크 버튼이 있고, 여기는 따로 터치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정보를 보여주는 창이고요. 앞유리 성해 제거, 뒷유리 성해 제거,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프리미엄 모델임에도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여기서 끄는 버튼이고요. 여기서 바로 누르면 켜집니다. 온도 높이고 낮추고 이렇게 소리가 딸깍딸깍 나게 되죠. 여기는 세기, 여기는 이제 에코 온 오프, 여기서는 바람의 방향 조절, 조수석 온도 조절, 여기서는 오토 매뉴얼로 조절하고 열선 시트 3단계 제공이 됩니다. 요 밑에는 드라이브 모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드라이브 모드를 바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 비상등이 좀 되게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차체 유지 제어 장치 끄는 버튼, 여기서 시동 거는 버튼, 이 버튼은 안전 기능들을 한 번에 끄고 켤 수 있게끔 여기서 제공이 됩니다. 여기는 주차 센서, 주차와 관련된 버튼이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볼륨을 높이고 낮출 수 있고, 이전 꼭 다음 꼭 여기서 끄고 켜고 음소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어 변속기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독특하게 생겼죠. ID4랑은 또 다른 방식인데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그리고 주차는 이 버튼 눌러서 주차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옆에 B 모드가 있습니다. 이건 ID4랑 똑같아요. B가 회생제동이 조금 더 강해지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한 번 더 내리면 D에서 B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또 내리면 다시 D로 바뀌게 되고, 이 두 개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계속 바뀝니다.
다시 P를 눌러주시면 되고, 요 주변은 매끈해요. 매끈하게 되어 있고, 요 밑에는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되는데 무선 충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후크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고, 밑에는 C타입 포트 2개, C거잭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이 꽤 있어요. 그리고 여긴 컵홀더 2개, 따로 커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되게 얇게 되어 있고 안에가 꽤 깊어요. 되게 깊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우디 차량들은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죠. 암레스트를 더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팔걸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서라운드 카메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만 제공을 하고 핸들, 스티어링 휠을 돌림에 따라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서라운드 카메라가 없다라는 게 또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각도 같은 경우 운전석 쪽으로 많이 꺾여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확 티가 나는데 콕핏 구조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터치하고 이 화면을 보기가 편하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완전히 이렇게 V자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조수석이랑은 이렇게 완전히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Q4 e-tron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요. 송풍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트림 같은 경우 고급스러운 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스포티함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데, 아까 운전석에서 보면 여기 잠그고 여는 버튼이었죠. 조수석에서도 잠그고 여는 버튼을 마련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더미 버튼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위쪽을 보면 이제 썬루프, 실내 등과 관련된 버튼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썬루프를 보면 이렇게 터치로 제공이 됩니다. 터치해서 이 파노라마 썬루프를 열 수가 있어요. 근데 파노라마 썬루프 치고는 조금 그 크기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습니다. 네, 하늘이 엄청 예쁘죠. 그리고 닫을 때는 이렇게 터치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옆에 선 블라인드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글래스를 오픈하는 거고 여기는 선 블라인드를 오픈하고 닫는 겁니다. 이렇게 선 블라인드 전동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닫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터치로 다시 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서 이렇게 열면은 실내 등도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열었을 때 따로 여기 더 확장되진 않습니다. 빠지진 않아요. 그 시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스웨이드로 테두리가 되어 있고 이 안쪽은 인조가죽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뒷좌석으로 가서 실내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Q4 e-tron 뒷좌석에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은 지금 178 성인 남자 제 포지션으로 맞춰 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그대로 뒤에 앉았을 때 레그룸은 지금 굉장히 넉넉합니다. 한 뼘 정도 제공이 되고 있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메라 앵글상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머리를 그대로 기대도 머리가 전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도 이렇게 살짝 파여 있어요. 천장 부분이 살짝 이렇게 파여 있어서 네, 헤드룸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제 허리를 완전히 세우고 이렇게 완전히 꼿꼿이 세웠잖아요. 꼿꼿이 세웠음에도 머리가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룸 부분, 레그룸 부분은 되게 넉넉한 편이에요. 봤을 때 뭐 시트도 약간 높아요. 앞좌석보다는 확실히 좀 높은 편인데 앉았을 때 막 이렇게 각도가 되어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가끔 타보면 이 엉덩이 부분만 너무 낮춰서 약간 시트가 이렇게 돼 있어서 무릎이 이렇게 들리는 차들이 있는데 Q4 e-tron 뒷좌석은 그렇진 않습니다. 앉았을 때 편안한 것 같아요. 여기 등받이 부분도 이렇게 약간 등을 감싸줘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앉았을 때 느낌 자체, 착자감 자체는 좋은데 아무래도 뒤에 열선 시트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뭐 뒷좌석 각도 조절이라든지 여기 슬라이딩이라든지 그런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폴딩할 때 폴딩만 가능해요. 폴딩할 때 이 레버 통해서 이렇게 접는 것만 가능하고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고정하는 용도로만 이 레버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중앙 부분에서 송풍구 제공이 되고 여기서 온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 포트 2개, C거잭까지 제공이 되는데 뒷좌석에 열선 시트가 없어요.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가 없다라는 게 패밀리카로 쓰기에 좀 아쉽게 느껴지는 옵션 사양의 부재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따로 비어있죠. 문을 잠그고 열거나 할 수 없고 창문 버튼만 제공이 됩니다. 수납 공간은 참 잘 마련해놨네요. 이런 부분은 물통 놓기가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뚫려 있어요. 밑에 뚫려 있고 여기도 제공이 되고, 그래서 뒷좌석은 굉장히 넓은데 뭔가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조금 확실히 옵션이 좀 많이 비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내려볼게요. 암레스트 내렸을 때 컵홀더는 2개 제공이 되고, 확실히 좀 패밀리카 용도로 이 차량을 많이 고려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뒤에 탔을 때 열선 시트가 없다라는 건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우디에서 출시한 100% 전기차 컴팩트 SUV Q4 e-tron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옵션, 공간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으로 제가 Q4 e-tron 시승기도 전달 드렸으니까요. 시승기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